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우의 척추 라이브에서 척추와 관련된 유익하고 건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예, 연세선돌병원에서 대표 원장으로 척추 진료를 하고 있고요. 척추 라이브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오늘도 되게 많이 문의 주시고 한 번쯤은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이렇게 허리병 때문에 허리 수술을 해 봤거나 이런 분들한테 오늘 방송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슬라이드 제목 보면서 오늘의 방송 제목 한번 보도록 해 볼게요. 자, 오늘의 방송 제목은 강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허리 재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알다시피 허리 재수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죠. 수술을 했는데 또 왜 아플까요? 예. 사실 이제 뭐 저도 척추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에요. 뭐 모든 척추 전문의들이 다 환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수술을 하게 되는 재수술 상황을 안 맞이할 수가 없죠. 네. 당연히 있는 일이고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주는 재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수술했던 환자가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병원에서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오거나 아니면은 수술했는데 또 아프니까 이거 다른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또 환자분들도 소개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김 원장한테 치료를 받았는데 난 지금 5-6년 됐는데 지금 잘 지내고 있어. 한번 가 봐. 좀 얘기 들어 봐."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진료를 하다 보면은 정말 뭐 어떤 날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재수술 상담에 의한 걸로 진료가 이루어지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90% 이상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상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수술했는데 또 아플 때 이 재수술을 앞둔다면은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허리 재수술은 척추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1순위 순위예요. 예 1순위 순위. 그리고 실제로도 빈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걱정하게 되고 척추 의사들이 걱정하는 또 1순위 순위예요. 1순위 순위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오고 가게 되고 환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학의 수준과 기술은 발달하고 있는데 허리 재수술의 빈도는 사실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령화로 인해서 여명,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노년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수술의 빈도도 증가한다는 보고도 심심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의에서 정의를 하는 허리 재수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허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혈종이라든지 뭐 감염이라든지 혹은 내척수액 유출이라든지 이런 급성기 합병증과 관련된 재수술이라기보다는요.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잘 지내오다가 이제 생기는 일들 혹은 수술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한번 준비를 많이 해 봤어요. 급성기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쪼끔 다른 성격의 걸 가지고 있으니까 고거는 예전 강의에서도 수술 후 혈종이나 이런 것들에서 제가 좀 다뤄 본 적이 있었어요. "수술 후에 왜 아플까요? 수술 직후에?" 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다루는 강의는 수술 직후보다는 어느 정도 수술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롭게 통증이 발생하고 재수술을 계획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봤으니까 고 부분을 좀 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들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도 여기에 대한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어 왔고 사실 허리 재수술과 척추 재수술과 관련된 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연구인데 저의 모교에서도 제가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조사했던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예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네이처 계열 논문이 실린 건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연구 자료죠.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해 갖고 10년 동안의 허리 재수술의 빈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 위험 인자를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에 있는 환자들이 인롤이 돼서 6,500명 정도 되는 허리 수술을 받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수술을 했던 빈도를 각각으로 분석했던 논문이고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보았더니 10년 동안에 13.2% 정도가 재수술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논문들에서도 보면 허리 디스크 재파열로 인한 빈도도 뭐 7에서 뭐 23%까지 레인지가 넓은데 대략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의 서두와 결론도 수술의 테크닉과 이런 기술은 매우 많이 발전되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냥 재수술의 빈도만 두고 보면은 음 내부에서는 여전히 항상 이 재수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재수술은 수술의 타입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겠지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챙겨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자, 그러면 재수술이라는 거를 하려면 환자분이 병원을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원래 척추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통증 때문에 이런 증상 때문에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시 또 아픈 거죠. 바로 이 또인 거예요.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왜 다시 아플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나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존 수술 부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존 수술 부위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수술한 부위에 뭔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생기는 경우. 두 번째는 새로운 병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수술한 범위가 다른 곳에 병변이 생겨 가지고 똑같은 증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요 새로운 병변은 예를 들어서 요 주 4-5 번을 수술을 했는데 이전에는 왼쪽을 수술했는데 오른쪽이 발생하는 경우도 새로운 병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4-5 번에 추간공을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로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아무튼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는 전반적인 척추 기능의 약화일 거예요. 요렇게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환자들은 수술을 했는데 다시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환자의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경우인 기존 수술 부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예요. 자, 어떠한 분인지 한번 제가 사례를 준비해 봤어요. 32세 여자이고 5년 전에 이분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서 미국에서 경추 인공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은 목을 사용하는 보컬 트레이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뒷목 통증이 심해지고 고개도 돌리기 힘들어져서 내원하게 된 거죠. 엑스레이를 찍어 봤단 말이죠. 인공 디스크 수술을 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인공 디스크 수술도 그렇고 유압술도 그렇고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인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어떻죠? 디스크의 위치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확대를 해서 보았더니 인공 디스크가 빠진 거예요. 네. 기존의 인공 디스크가 빠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인공 디스크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 위치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엑스레이 보고 MRI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경이나 주변 연부 조직에 문제가 있는지 보아야 하겠죠. 다음은 62세 남자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10개월 전에 타병원에서 유압수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3 번하고 4 번, 5 번을 나사를 받고 그다음에 임플란트를 넣어서 유압수를 시행을 했는데 유압술이 끝나고 6 개월경에 허리가 좀 아픈 거예요, 오른쪽 허리가. 근데 이제 "수술을 받았으니까 아플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쪼끔 뼈가 붙을 때까지 유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잔존감이 좀 있는 수술이다 보니 "지켜보자."라고 했었는데 계속 아프니까 또 이제 환자분들이 귀가 또 얇아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거 다른 선생님한테 한번 봐 봐." 이렇게 하셔서 오시게 됐는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여기에 로드가 골절이 되어져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엑스레이를 여러 장을 찍어서 알게 됐어요. 6 장을 찍어서 정면하고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겹쳐 보여서 안 보이는데 옆으로 돌려서 찍으니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막대에 골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근데 보통 유압술에서 막대 골절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게 골절됐다는 것만으로는 다시 바로 재수술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증 조절만 했는데 점점 엉치,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 거죠.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는 엑스레이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MRI를 이제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걷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검사를 해 보았더니 지금 보는 것처럼 이 검은 음영이 MRI상에서 보이는 스크류 나사거든요. 이 위에 3 번과 4번 사이의 나사는 신경 구멍이 이렇게 잘 보이는데 4 번하고 5번 사이에 있는 나사는 어떻죠? 예, 요 구멍이 까맣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 4-5번 쪽으로 추간공 협착증이 진행이 된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다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구멍이 막아 버렸기 때문에 요거는 막대도 부러져서 그것도 교체를 해 줘야 되고 풀어 주고 다시 재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측 4-5번 추간공 협착증을 MRI 통해서 확인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가 들어간 유압술이나 인공 디스크 수술은 상대적으로 그 유압물이 들어간 인공 물질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엑스레이만 검사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찍어 보는 것이 좋고요. 간혹 감압술도 마찬가지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엑스레이상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막대가 부러진 것 같은데 환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 검사를 통해 갖고 수술 후 1 개월, 3 개월까지는 좀 면밀히 보고요. 그다음에 6 개월, 1 년, 수술 후 2 년, 3 년까지 추적적으로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경 압박은 MRI 검사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추적 검사 중에 발견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하셨던 분들은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꼭 놓치지 마시고 통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엑스레이만이라도 찍어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반드시 MRI를 찍어서 기존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경우는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경우죠. 뭐였죠?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경우예요.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병변이 발생한 경우는 자, 환자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볼게요. 80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이분은 2년 전에 타병원에서 허리 유압술도 받았고 인공관절 수술도 하셨어요. 예. 근데 환자분이 좌측 사타구니의 통증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한 병원에도 가셨어요.
"이거 인공관절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어 걸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도 엑스레이 찍고 보시더니 인공관절 수술한 부위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다. 아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해서 오셔서 거기서 또 MRI 검사를 하신 거죠. 했더니 수술한 부위에는 문제가 없고 2 번과 3번 사이로 디스크가 터져 가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박혀 버린 거예요. 2 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쪽으로 안 내려오고 그 신경근이 존재하고 분포하는 바로 사타구니 쪽으로 통증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요 까만 부위가 보이시잖아요. 이 디스크가 조각이 박혀서 왼쪽으로 박혀 버려서 추간공 쪽으로 탈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추 2-3번 좌측 디스크 추간공 파열로 진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수술했던 부위에 문제가 크게 없었고 환자의 통증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MRI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곳에 수술을 안 했던 곳에 병이 생긴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절개를 이 4-5번 수술을 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쪼끔 배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상처가 되게 커요. 커서 이 부위도 한 번 절개와 봉합이 이루어졌던 부위는 맞았던 거죠. 그래서 재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32세 여자 환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원래 요추 분리증을 진단받아서 치료를 하고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도 이제 분리증은 요추 5 번하고 천추 1번 사이, 지금 엑스레이에서 보면 맨 마지막 마디가 분리증이 있는 상태인데 2년 전에 4 번하고 5번 사이에서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았던 거죠. 현미경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세 현미경으로 터진 디스크만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분리증 때문에도 다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32 세밖에 안 됐으니 고정하거나 나사를 박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현재는 유압술보다는 터진 디스크가 주요 원인이어서 고것만 긁어내겠습니다 해서 요렇게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또 통증이 생긴 거죠. 같은 부위로 왼쪽 다리로 저리고 이번에는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에는 발목을 삐끗했는 줄 알았어요. 여자분들이니까 좀 높은 구두의 신발도 신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발을 잘못 신어 갖고 발목을 삐끗했나?' 그러면서 힘이 빠지는 이러니까 '발목에 문제가 있나?' 하면서 처음엔 발목 쪽을 좀 보셨다가 결국에는 다리 전체에 저림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는 허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수술했던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하셨어요. 했더니 다시 디스크가 터져서 요렇게 흘러내려온 거죠. 예. 다시 병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기존 부위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터진 디스크가 또 터진 재파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 또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병원에서는 현미경으로 수술을 한번 했는데 또 독일 부위를 디스크 터진 걸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척추가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고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예. 분리증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흘러내려간 디스크여서 이 분리증이 있는 마디까지 많이 깎아내서 디스크를 제거했는데 이번에 또 깎아내게 되면은 남아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장기적으로는 매우 불안하니까 지금은 고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재수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수술 부위가 견인이 잘 안 돼서 이 터진 디스크가 잘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천벽력 같은 거죠. 32 살인데 고정을 해야 된다니까 어찌합니까? 좌측 재발성 디스크의 분리성 전방전이증이거든요. 지금 MRI상에서 아까 전에 옆에서 봤는데 단면에서 보면은 요렇게 까만 이 디스크 조각이 딱 박혀 있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목에 힘도 빠지고 유압수를 다시 이거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다른 병원을 가 보았더니 그 병원에서는 그냥 절개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또 듣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분이 저기는 유압수를 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쪽은 그냥 현미경으로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고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자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오시게 된 케이스였던 거죠. 또 세 번째 또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증례도 80세 환자분이신데 이분도 15년 전에 타병원에서 허리 유압수를 받고 감압수도 몇 군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4 번, 5번 자리는 유압을 하고 그 위아래로 쪼끔 넓혀 준 거죠, 뼈를 더 깎아서. 근데 이제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프더니 이제는 양쪽 다리가 너무 통증이 오고 마비가 와서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MRI 찍어 봤더니 예전에 이제 군데군데 넓혀 놓은 자리들은 깎아서 넓혀 놨으니까 좁아지질 않았고 그 2 번, 3번 자리가 그 수술한 데 딱 겹쳐 가지고 협착증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인접마디 변성이 온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니까 또 예전에 수술한 절개창이 커요. 이제 15년 전이니까 기구도 좀 벌키해서 좀 큰 걸 사용을 했고 또 4-5 번만 고정을 했고 3-4 번이나 이런 데도 감압수를 좀 같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처가 좀 크죠. 근데 저기를 또 열어서 절개를 해서 다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좀 연세도 많고 약 먹으면서 좀 견뎌 보시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의견도 들었고 어떤 선생님은 흔들거리는 부분도 있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80 세이다 보니까 나사를 또 추가로 여러 개 고정하면은 힘들 텐데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안전증도 있고 지금 요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워진 거예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이분도 이제 63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비슷하죠. 17년 전과 13년 전에 유압수를 2번 받았어요. 2 번을 받아서 5 번하고 천추 1 번은 나사못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고 4 번, 5 번은 이제 그냥 나사 없이 케이지 언론으로 임플란트만 집어넣어 가지고 고정을 시킨 거죠. 그래서 유압이 된 거죠. 그래서 뼈는 잘 붙었어요. 완전히 다 붙었는데 오른쪽 고관절하고 앞쪽 허벅지로 통증이 생기면서 20 미터도 걷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생겨서 MRI 검사를 보았더니 3 번하고 4번 사이에 협착증이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 디스크가 함께 터지면서 탁 들어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전에 이 디스크가 생기기 전까지는 인접마디 변성이 온 건 알고 있었지만 좀 약도 먹고 또 생활 습관도 바꾸고 운동도 하면서 지내왔는데 작은 디스크 조각이 박혀 버리니까 이렇게 새롭게 병이 생기니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주 통증이 막 심해진 거죠. 그래서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요렇게 다양한 이유로 기존에 수술을 받으셨던 사람들도 새로운 병변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디스크는 언제든지 또 터지는 재파열이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런 면들을 엄두에 두시고 '아 내가 수술을 받았는데 내가 극심한 통증이 생기면 새로운 것이 생겼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 계획을 세워 봐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기존 어떤 나사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거나 디스크에 재파열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척추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인지 환자 사례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 볼게요. 이분은 81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10년 전에 타병원에서 요추 1-2 번과 4-5 번을 감압했어요. 그래서 그냥 절개를 해서 위아래를 두 부위를 절개를 한 거죠. 1-2번 절개, 4-5번 절개를 해서 현미경화 감압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한 편이고 다리 증상은 별로 없어요.
통증 주사 치료는 꾸준하게 많이 했는데 더 이상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MRI 검사를 보았더니 이렇다 할 만한 협착이나 디스크나 이 병변은 없어요. 다구간의 디스크 변성과 척추의 퇴행성 변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라든지 원포인트 감압을 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 편인 거고, 전반적인 척추의 기능이 약화돼서 이렇게 허리 통증이 발생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도 환자 증례와 이것들을 살펴보면 환자분들이 항상 되게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뭘까요? 이 허리 재수술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의사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 전후에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뜻 이 치료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32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분리성 전방전이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4-5번 디스크가 또 재파열을 해서 똑같이 흘러서 아래까지 굉장히 내려왔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 절개하여 감압술을 한다고 하면 현미경하에 분명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고정하자."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어 바로 고정은 하지 말고 흔들릴 수는 있을 텐데 시간을 지나고 좀 보다가 도저히 불안전증 때문에 안 되면 "그때는 고정을 하자. 지금은 일단 나이가 너무 어리니 감안만 하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사들마다 이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선생님들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진료의 형태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형태로 환자분한테 권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본인한테 선택지를 넘겨주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환자는 '내가 어떻게 선택하지? 선생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허리 재수술이 갖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환자분들도 또 의사도 고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허리 재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요? 너무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이 당연한 것들을 잘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는 척추 기능 약화를 최소한으로, 두 번째는 합병증의 빈도를 최소한으로, 세 번째는 통증과 장애를 최소한으로.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방도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는 또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내시경적 치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재수술에서도 충분히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그 80세 첫 번째 여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나사가 박혀 있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2-3번 추간공 쪽으로 파열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가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절개창이 별도로 다른 곳에 발생하게 되고 사실상 처음 하는 수술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아래쪽을 무시하고 그냥 이 사람이 4-5번 병변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냥 처음 받는 2-3번 환자, 2-3번 좌측 파열성 디스크랑 이 환자분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개창은 1cm 정도로 이루어지고 터진 디스크 부위만 찾아내서 제거를 해 주기 때문에 아래쪽에 어떤 수술을 했느냐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시경 수술이 도움이 되죠. 직접 보면 심하게 파열된 디스크 조각이 요렇게 신경으로 콱 파고 들어가 갖고 박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가시가 박힌 것 같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터진 디스크를 꺼낼 때 보면은 압력이 높아서 확 올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렇게 내시경으로 파열된 조각을 완전히 제거해 주게 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증이 빨리 개선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그 32세
척추 분리증을 가지고 있고 4-5번 디스크가 재파열된 거죠. 또 한 번 더 터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디스크 조각이 아래쪽까지 쏙 내려가 있었잖아요. 이때도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제거를 해줄 수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절개창보다 작게 들어가게 되죠. 기존에는 현미경 하에서 3cm 정도 절개를 해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후궁절제술을 한 다음에 디스크를 꺼냈던데 똑같은 자리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가서 이때는 뼈를 깎아낸 일이 크게 없죠. 왜냐면 기존에 수술로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가지고 1cm 하로 들어간 다음에 기존 수술 부위까지 들어가서 예전에 있었던 수술 부위의 유착을 방리해 주고 그 예전에 수술했던 못맞은 이 뼈의 경계선을 찾아서 신경을 조심스럽게 견인하면 요렇게 터진 조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MRI 상에서도 조각을 제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도 내시경이 굉장히 이득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작은 내시경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보면서 하기 때문에 다시 재절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만일 똑같이 현미경을 하면 되면은 원래 3cm 절개했던 더 절개해야 돼요. 더 절개해야 당겨질 수가 있거든요. 견인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처 조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상처 조직은 보통의 일반적인 조직하고는 달라서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재수술을 할 때는 조금 더 절개하고 절개창이 작다 하더라도 안쪽에선 더 박리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내시경은 시추공을 뚫어서 하듯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견인하고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증에 대한 유압술이나 절개술을 통한 재수술 없이 파열된 디스크에 대한 내시경 재수술을 통해서 조각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내시경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였던 15년 전에 고정술을 했고 3-4 번까지 예전에 감압술을 넓게 했던 환자분인 거죠. 2-3 번에 여기는 수술을 받지는 않았던 자리인데 약간 겹치기는 해요. 3-4번 감압술을 하면서 2-3 번의 밑부분까지 좀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수술이다 보니까 절개창이 좀 커요. 그래서 수술 부위는 사실상 비슷하게 겹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내시경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구멍만 뚫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에의 최소 절개죠. 피부만 절개하게 되고 내시경을 넣어서 인대와 근육은 분리를 해서 들어간 다음에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뼈를 깎아낸 다음 황색 인대를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척추의 기능 소실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고 바로 환자분도 당일날 보행을 하게 되고 조기에 리커버리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방법입니다. 직접 두꺼워진 황색 인대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추가 유압이나 고정 없이 감압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마지막 사례는 그 63세 남자 환자분이었어요. 예전에 수술을 유압술을 2번 시행을 했었죠. 그래서 4 번부터 천추 1 번까지 고정이 되어 있고 나사는 요천추에만 있고 4-5 번은 케이지로만 고정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4-5번 케이지를 넣으면서 그 후궁절제술은 전절제술을 했기 때문에 3-4 번하고 일부가 겹치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은 같이 예전에 절개했던 부위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절개를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부위로 그대로 들어간 다음에 내시경으로 직접 보고 일부분의 후궁절제술을 해서 뼈를 깎아낸 다음에 누르고 있는 디스크와 황색 인대와 두꺼워진 후관절의 일부분을 제거해서 충분한 감압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파열된 조각과 두꺼워진 인대와 후관절의 뼈 조각을 다 제거해 줘서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감압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시경적 치료가 대안이 돼 가지고 치료를 잘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저렇게 재수술의 치료적인 옵션이 될 수 있겠구나. 치료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런 재수술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예.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그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상황이 안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최근에 연구했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재수술의 빈도, 위험 인자를 증가시키는 것들은 남자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되게 의외의 결과죠. 연구자들도 여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고위다공증도 있고 협착증의 빈도가 여자한테 많은데 보았더니 남자가 많았고 흡연자 그리고 알코올, 술을 마시는 거죠. 그리고 동반 질환의 과거력이 높을수록 이 재수술의 위험성하고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인 거예요. 예.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어 척추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담배, 술은 여기서도 역시 도움이 안 되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내과적인 동반 질환이 있을수록 이런 재수술의 빈도도 매우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허리 재수술은 아직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가장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수술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생활 습관과 연관된 것들이 많고 앞서 말해 드렸던 술, 담배를 비롯하여 내과적 과거력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결국에는 허리 재수술하고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고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중에서도 내시경 치료가 최소 침습적인 면에서는 효과적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지금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모든 걸 다 고치고 그런 건 아니고 재수술은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요소가 다양하고 수술을 잘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나한테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